지금 시장 분위기도 가격이 싼데 여기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이게 정말 2년 뒤를 봤을 때 너무 싼 가격이거든요. 지금 뭐 인건비, 공사비 생각을 해보시고 분양되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 다 멈춰 있는데 내가 이거를 거의 원자재 값에 사놓고 2년 뒤를 보면 그때는 찾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분양이 멈춰 있으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그대로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가격이라는 게 또 정상화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아니 요즘 더욱더 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네. 그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투자해야 하는 이유. 가격이 싸고 심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싼데 더 싸게 받을 것들이 보이니까 싸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투자를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2년 뒤에 3년 뒤에 올라있을 게 불을 보듯 뻔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투자로 돈을 벌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경장님처럼. 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내 집 마련? 할 거면 지금 하지 말고 네. 투자할 거면 지금 해라. 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게 궁금한 거지. 불났을 때 소방관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처럼 그 맞아. 마인드로 투자를 할 거면 지금 들어가라. 맞아. 일단은 지금 뭐 내 집 마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출도 풀어주고 했지만 지금 사실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사실 내 집 마련하고 그 다음이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 근데 내가 이제 내 집 마련을 제껴두고 투자로 돈을 벌겠다 하면은 싼 거를 계속 사놔야 될 시기이지 한 채 안전하게 내 보금자리 이런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상승장 뭐 중순 무렵?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막 더 오를 것 같은 걱정이 드는 건데 지금은 여전히 공포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식의 내 안전한 집을 지키는 게 맞나? 항상 그렇거든요. 가격이 오르고 나서 보면 야 내가 왜 그때 한 채만 했지? 이때 두 채, 세 채 했으면 이 오른 거에 곱하기 3, 곱하기 4를 먹을 수 있는데 5채, 6채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게 여전히 취득세 중과가 12%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될 거고 어찌 싼 거 알겠어. 그러면 내가 여러 채를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돼? 답은 나와 있어요. 1억이야. 공시가 1억이야. 수도권에 아파트는 없으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빌라 그리고 오피스텔도 지금 가격이 많이 눌려 있어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표를 보시면 지금 빌라,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분양 물량이 너무 적거든요. 항상 반복이에요. 시장은 반복인데 뭐냐면 시장이 지금 막 죽었죠. 아파트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빌라, 오피스텔은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빌라,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나 건설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빌라, 오피스텔 지어도 분양이 안 되는데 이걸 짓고 싶을까요? 분양을 하려다가도 다 보류하고 다 미루고 안 해요. 지금 이게 허가가 나는 물량들이 분양이 돼야 될 것들이 다 멈추면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그때 돼서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아파트가 너무 지금도 오르고 있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오르고 있는데 2년 뒤 3년 뒤 되면 더 많이 올라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네 하면서 빌라 오피스텔을 찾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죠. 오피스텔도 뭐 원룸만 있는 건 아닙니다. 3룸 이런 아파트의 대체 상품 아파텔들 그런 대체 상품을 볼 거란 말이죠. 왜? 아파트가 너무 비싸니까. 취득세도 뭐 12%가 여전히 돼 있을지 모르겠어요. 3년 뒤에. 그럼 돼 있으면 더 하겠죠.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니까 무조건 다주택자건 무주택자건 이거를 대체 상품으로 볼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미 올랐고 대체 상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심지어는 공급된 게 없어. 찾는 사람은 더 많아졌는데 공급이 없어가지고 부족해. 가격이 더 빠르게 오르겠죠. 빠르게 오를 때 내가 그때 가서 살 거예요. 또 분위기 좋아졌을 때 그럼 또 고점에 물려가지고 또 가격이 빠지면 또 손해보고 이런 게 요때 사는 거거든요. 분위기 좋아올 때.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지금 분위기가 박살 났죠. 알아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왜냐면 가격이 싸니까. 이게 항상 시장은 반복되는데 반복되는 시장에서 쌀 때가 언젠가를 보면 지금 같은 때라는 거죠. 지금 같은 때 아파트 제가 신문 뉴스도 가져왔는데 지금 기사들을 보면 제가 뭐라고 쳤냐면 네이버에 아파트 낙찰가율 치니까 다 어떻게 나오냐면 기사들만 봐도 뭐 80%대 회복, 낙찰가율 최대치 뭐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분위기 자체가 아파트는 어쨌든 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경매는 사람이 몰리면 가격은 당연히 높아지고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 중에는 입찰을 뭐 하루에 뭐 한 번씩 매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제 흘러가는 물건을 잡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아니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입찰하는 게 최대거든요. 보통 사람들, 직장인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파트만 노리고 있으면 계속 폐차하고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아파트
아파트를 경매로 볼 게 아니라 이미 경쟁이 심한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작살난, 분위기가 박살난 빌라 오피스텔을 차라리 보라는 거. 오피스텔도 사실 경쟁이 좀 높아요. 빌라 같은 것 중에 대량으로 나오는 거. 걱정은 당장 되시겠죠. 근데 그게 다 결국은 해결이 된단 말이죠. 저희 매니저님도 전세 사기 물건이고 저도 전세 사기 물건이고 다 결국 명도가 됐어요. 경매를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지금 시장 분위기도 가격이 싼데 여기에서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이게 정말 2년 뒤를 봤을 때 너무 싼 가격이거든요. 지금 뭐 인건비, 공사비 생각을 해보시고 분양되고 있는 빌라, 오피스텔 다 멈춰 있는데 내가 이거를 거의 원자재 값에 사놓고 2년 뒤를 보면 그때는 찾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제 분양이 멈춰 있으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그대로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장 가격이라는 게 또 정상화되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나는 2년 전에 경매로 더 싸게 1억에 샀어. 얼마가 됐을지는 제가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 지금 같은 때 경매로 사놓고 기다리기만 해도 사실 2년 뒤에는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이미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보면 뭘 보고 있냐면 1억 이하 물건들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나온 게 아니라 동 전체, 단지 전체 이런 게 지금 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금리는 올랐고 분양은 안 되고 하니까 그냥 경매로 날리는 거예요. 손해보고. 경매 시장에 이제 물건은 많아지는 거죠. 물건 100개 나온 거랑 물건 하나 나온 거랑 경쟁률이 100배 차이예요. 똑같이 10명이 보고 있어도 하나에 10대 1이 되는 거고 100개 나오면 뭐 10명이 하나씩만 입찰 90개는 흘러가는 거거든요. 대량으로 나온 거. 그런 물건 그냥 하나씩 줍줍 하는 거예요. 다주택자들이 그런 거 입찰하는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게 돈을 버는 사람만 또 알아.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만 이런 거 막 9개 입찰하고 10개 입찰해서 받아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2년 뒤라든지 단타로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돈을 버는데 투자로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계속 못 버는 이유가 이런 거를 또 걱정해서 입찰을 못 해요. 시세가 2억이면 1억 5천, 뭐 1억 4천에 사세요. 그러면 5천만 원 벌고 들어가는 건데 뭐가 걱정인지 모르겠어. 경매는 어쨌든 경쟁 입찰 방식이기 때문에 경쟁이 낮은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경쟁이 낮을 만한 요소가 뭐가 있냐 생각을 해보세요. 권리 분석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슈가 있어서 그거 자체가 경쟁률을 낮춰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전한 물건인데 물건이 많아서 경쟁률을 낮춰줄 수가 있고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서 입찰을 하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물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역세권이고 신축이고 엘리베이터 있고 하면 또 아파트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물건은 그냥 입찰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외곽지, 걱정거리들이 있으면서 막상 조사해봤더니 거래도 잘 된대요. 그런 물건이 진짜 보물인 거예요. 항상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이 무릎인데 무릎에는 항상 이런 안 좋은 분위기가 만연해 있거든요. 또 반복된 또 어깨에 사시는 거예요. 분위기 좋을 때는 가격이 올라 있으니까 분위기가 좋겠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근데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깨보다 더 내려가니까 이게 빌라 낙찰가율을 검색해 보니까 아주 빌라로 경매 받으면 아주 이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취급될 것처럼 이제 기사들을 많이 쓰셨는데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거 한 명 낙찰되는 건데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 못 받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지금 싸게 사놔야 2년 뒤에 3년 뒤에 돈을 버는 거예요. 입찰해 보신 분은 다 구구절절 얘기합니다. 아니 저 가격에 왜? 지금 실거래가 예를 들면 3억에 찍혀 있는데 낙찰이 3억 1천에 돼요.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게. 왜 그러냐? 이분은 실거주예요. 또는 강남에 있는 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해야지만 이제 허가가 나오거든요. 매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경매로 사면 그걸 안 해도 돼요. 전세 세팅을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매로 나온 것보다 더 비싸게 사서 쓰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실입주를 안 해도 되니까. 강남 투자할 건데 내가 실입주를 못해. 그러면 경매장에 와야겠죠.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을 벌려고 하는 거라면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에 투자를 하셔야죠.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수도권 안에서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은 이런 물건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슈들이 있고 대량으로 나왔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빌라여도 입찰 경쟁이 꽤 있습니다. 공포가 만연해 있을 때 투자를 해야 남들이 환호할 때 그때 던질 수 있는 거고요. 남들이 환호할 때 사고 공포에 팔면 무조건 손해를 보는 거죠.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